자, 이제 이어서 변압기에서의 또 손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실 역시 지금 우리 기기에서 다루고 있는 손실의 그 계보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역시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손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정선과 가변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선을 우리가 고정돼 있어요. 어떻든 간에 늘. 그래서 부하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고정선 그랬고요. 또 부하선이 있었죠. 부하의 가동에 따라서, 부하가 많냐 적음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가변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고정선에는 다시 철선과 기계선이 있었죠. 철선과 기계. 그렇죠? 철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기계는. 그렇죠? 뭐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마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철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 그렇죠?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었죠.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에는 KFB의 제곱, 이건 뭐 최대 자석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보통 이게 실험식이어서 1.6에서 뭐 2제곱 지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라고 하는데, 자, 제곱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파수죠. KFBM의 제곱 형태가 히스테리시스 손이고요. 그 다음에 와류손, 에디 커런트, 그래서 E를 써서 여기도 두께, T죠. 그리고 주파수, 그리고 자석 밀도에, 그렇죠? 제곱에, 전체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이 식이 바로 와류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손에는 마찰손과 풍손이 있었죠. 마찰손과 풍손. 이거는, 그렇죠? 마찰에 의한 거고요. 이거는 움직일 때 공기에 의한 손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인데, 변압기는 이 기계손이 없겠죠. 변압기는 정지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건데, 마찰, 풍손, 이것이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 부하선, 가변선에는 동선 있죠. 대표적인 동선, 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 부하가 가동될 때 만들어지는 손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유부하선, 그래서 표유, 둥둥 떠다니는, 뭔가 붙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손실이다 그랬었죠. 분명히 어떤 손실은 있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그렇죠? 원인을 찾기 어려운 손실 전체를 표유부하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 우리 직류기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었죠. 우리 동네에 어떤 회사가 자, 고철 기계를 들여와서 가동을 한 거죠. 가동을 했어요. 가동. 그랬더니 회사가 표류를 해요. 막 둥둥 떠다녀. 그래서 사장님이 히스테리와 또 마찰이 왔어요. 직원들하고 또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서 풍비박산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외워봤었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손실에는, 자, 외우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고철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가동을 한 거예요. 가동. 회사를 왜 고철 기계를 가지고 가동을 해? 그랬더니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표유 둥둥 떠다니 뭐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사장님이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막 직원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손, 얘는 그렇다면 무부하손이죠. 얘는 가변손, 철선, 기계선, 얘는 동선, 표유부하손, 히스테리시스선, 그렇죠? 와류손, 마찰손, 풍손인데, 지금 여기에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없다고 그랬죠. 이제 중점적으로 이 철선과 동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철선과 동선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가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손실의 가계도 이렇게 있었는데, 자, 변압기에서는 이 기계선이 어떻다고요? 얘는 사라지고요. 없어요. 그리고 표유부하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철선과 동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간단히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간단히 되네요. 변압기에서는 이렇게 고정선,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죠. 히스테리시스손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광판을 써야 됐죠. 그리고 와류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철심 자체를 성층을 하게 돼서, 여기도 규희성화, 이게 역시 적용이 되겠네요. 규희성화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손은
KFB의 제곱 요거 기억을 해둬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에서 2까지 실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제곱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최대 자석밀도 BM의 제곱이고요. 주파수 이렇게 주파수의 또 최대 자석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자, 와류소는 T는 바로 이 철심의 두께입니다. 두께. 두께. 주파수 역시 최대 자석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 일단은 성립하는데요. 자, 요 식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소는 뭡니까? 전부하시.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 수 있는 부하를 다 걸었다. 그 얘기라고요. 전체. 과부하가 아닌 전부하. 걸 수 있는 걸 다 걸었을 때 이 권선의 그쵸,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우리 계속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임피던스 와트다 그랬었죠. 이거 자체가 이제 동선 구리에서 만들어지니까요. P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던 거죠. 임피던스 와트가 동선이었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철선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가보면요. 이제 디테일하게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소는 KFB의 제곱, 그 다음에 와류소는 K, 여긴 TFB의 제곱입니다. 전체 괄호 꼭 기억하시고요. 두께, 주파수, 5호 자속, 최대 자석 밀도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게 되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뭐 자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겠죠.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주파수에 사실 얘는 비례하고 얘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변압기에 일정한 전압이 주어진다는 게 좀 특별해요.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파수 얘는 비례하고요. 얘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압이 일정하게 주어지죠. 그치 여러분들 우리에게 1차 전압이 일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걸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잘 봅시다. 자, 그때 유기기전력, 그쵸? 한 상위 유기기전력이 4.44 FM5 그랬고요. 파이는 자속이고요. 자속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 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파이 대신에 BS 이렇게 대입을 해서 4.44 FM5 BS 이렇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전력, 그쵸? 전압 자체도 F와 B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 전압을 꼭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 이 히스테리시스손을 가져다가 생각을 해보면 자, E라고 하는 것이 FB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 꼴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분모를 1로 보고요. 분모를 1로 보고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F를 한번 곱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도 분모가 F가 되고 분자는 F의 제곱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여기다 써놨네요.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를 지금 1로 보고 분모에도 F, 분자에도 F를 이렇게 곱하여도 당연히 성립하죠. 그리고 얘 분자를 보니까 얘는 그럼 F제곱, B제곱이 되니까 얘는 F분의 K에 그쵸? 괄호로 묶어내서 FB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사실 뭐냐면 전압이 지금 FB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 대신에 이제 우리가 E라고 써버릴 수도 있고 여기 상수 값만 뭔가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K'라고 바꿔주고 그렇죠?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런 말이 없다면 히스테리시스손은 F에 비례했지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얘가 일정해지니까 그쵸? 결국 히스테리시스 손실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 변압기는 1차 측에 일정한 전압이 주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일상적이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주파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반비례한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되는 거죠. 또 자, 와류선도 그럼 가봅시다. 와류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변압기에서 손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는
전압이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보자는 거죠. 자, 갑시다. 다시 4.44 FM5에 다시 여기는 뭡니까? 파이 대신에 BS를 쓸 수 있죠. BS를 썼고요. 이것을 자 보니까 같은 방식이죠. 지금 우리 기전력 전압은 FB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이제 이 성질을 가져다가 얘를 한번 고려해 주기 위해서 자, 와류선을 가져다 쓰고요. 오, 여기 FB 요걸 따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여기에다가 즉 얘 대신에 2를 대입하고 상수만 다른 상수다라는 의미로 K' 이렇게 표현해 주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성립하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갑자기 F라고 하는 변수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가 남아있고 F는 사라지고 즉 2가 일정하다면 와류소는 주파수에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와류소는 전압이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주파수에는 그러면 무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오호 원래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주파수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는데 전압이 일정하면 얘는 주파수하고는 상관없고 얘는 주파수에 오히려 반비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철선이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에서 주파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뭐 얘는 일정하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죠. 사실상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변압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손실에는 고정손에는 철손을 다루면 되고요. 기계손은 없다고 그랬죠. 정직이기 때문에 가변손에는 동손을 다루는데 일단 자 히스테리시스손 외워야 됩니다. pH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KFB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면 F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건 주파수에 오히려 반비례하는 완전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와류선 역시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요거의 전체의 제곱에 비례했는데 얘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 이 제곱에 비례했던 것이 얘는 주파수와 무관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변압기에서 이 철선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주파수,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그쵸? 철선 PI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일정해져 버리고 얘가 감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때 철선은 증가하게 되는 요거 꼭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인까지 기억해 두시면 딱 와 닿죠. 그치?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얘기했던 대로 전부하시에 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걸 수 있는 부하를 걸었을 때, 그렇죠? 전격적인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변압기의 권선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했죠. 동선, 임피던스 와트 이거 살펴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우리가 단락을 시켜서 얘를 점점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를 전격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 상황에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전격 전류를 흘리게 했을 때 여기에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이 구리의 동에 들어있는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였기 때문에 동손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손실 자체가 전력을 의미하니까요.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전격 전류의 제곱 R이 되는 거죠. 우리 전력은 I제곱 R이니까 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어서 이제 변압기의 또 효율로 바로 가봅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이제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로 나누는데 우선 실측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효율 자체 에타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앞에 살펴봤었죠. 발전기에 살펴봤죠. 입력분의 출력이 이제 실제 실측 효율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나갔느냐의 비율. 그렇죠. 100이 들어왔는데 90밖에 안 나갔어? 효율이 뭐 그 정도야? 뭐 이런 거죠. 그치? 이것은 실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효율이라고 하면 변압기에서 쓰는 효율이 있다는 거죠. 약속된 효율이다. 그래서
규약 효율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살펴본 거예요. 발전기나 변압기, 지금 여기에서는 변압기를 우리가 따지는데 이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기억납니까? 출발, 전입 기억나야 돼요.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그렇죠? 전입,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전기, 특히 여기에서 변압기는 둘 다 전력을 공급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규약 효율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이 실측 효율을 입력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입력 대신에 여기는 출력과 손실을 쓰는 거죠. 기억나시죠? 입력, 자,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얘가 출력이 나갔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손실까지 얘를 더해야만 걔가 입력과 같아지는 거죠. 그치? 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발전기나 변압기는 그쵸? 출력을 중심으로 얘를 기술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그 다음은 전입 그랬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분모했을 때 얘를 바꿔야죠. 바꾸려면 이제 출력은 그럼 뭐가 됩니까? 손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 대신에 입력 마이너스 손실, 얘는 입력 이렇게 표현한 거. 원칙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이거 똑같은 건데 이제 요 식을 기본으로 해서 무얼 중심으로 나타내 주느냐 하는 거 어떻게 해보자고요? 출발, 전입. 우리 아내하고 결혼식 딱 끝나고 나서 결혼식장을 나오면서 자 출발,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 바로 합시다. 전입 그랬다고 그랬죠. 출발, 전입 이렇게 해서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 변압기만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자 변압기의 이제 규약 효율에 의해서 입력 대신에 자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렇다면 손실은 뭐가 있다고요? 변압기에서 손실은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손실은 철선과 동선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철선과 그러겠네. 이 손실 대신에 철선과 동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자 전부하 효율이라고 뭐냐 과부하가 아닌 거죠. 이건 전부하, 내가 걸 수 있는 전체 부하를 우리가 전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하를 그래서 얘를 1로 잡자는 거죠. 1, 비율 1, 100% 1로 잡자는 거죠. 그래서 전부하의 효율은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렇죠. 출력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유효 전력 VI의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되죠. 그치? 출력. 그리고 역시 출력이니까요. VI의 역시 코사인 세타 적어주고 철선 뭐였습니까? 표기는 그렇죠. PI. 동선은 구리니까 PC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뭐 이 식을 그대로 나타내 준 식이다. 전부하 효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전부하만 걸면서 변압기를 돌립니까? 그러지 않죠. 만땅으로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뭐 공장 같은 데 이렇게 있을 때 낮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총 출동해가지고 내가 2개의 층을 쓴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2개의 층을 다 돌려. 이게 전부하야. 근데 저녁에는 자 2층은 안 돌려. 뭐 다 할 거 없어. 1층만 돌려요. 그래서 만땅으로 최대로 돌릴 때가 1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거 일부분만을 돌린다 그래서 n분의 1부하가 되는 거죠. 막 2부하, 3부하 이런 거는 과부하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n분의 1부하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전체를 부하를 건 일부분만 걸었을 때의 효율도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전부하가 이런 상황이면 n분의 1 부하는 뭡니까? 출력도 당연히 n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그쵸? 전체가 1인데 출력 자체가 자 그렇죠? 전부하를 1로 잡았을 때 자 요거 자체 일단 전부하 효율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되 뭐라고요? n분의 1만 쓰게 되는데 출력 자체도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까요? n분의 1만 쓴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 n분의 1이 곱해져야죠. 너무나 당연하지. 그쵸? 전체 쓸 때가 얘였다면 출력이 그거 역시 n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이 앞에도 그럼 n분의 1이 붙어야 되겠죠. 너무도 당연해. 그 다음에 PI는 이거는 철선입니다. 철선은 무슨 손실이라고 했습니까? 철선은
무부하손이죠. 부하하고 상관이 없어. 고정돼 있어요. 고정손. 얘는 전기만 꽂아 놓으면 무조건 돌아가는 손실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전부하를 돌리든 n분의 1부하를 돌리든 이 PI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치?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철소는 부하에 상관없어요. 전기만 꽂아 놓으면 무조건 얘는 돌아가는 손실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이 PC는 동손이었죠. 동손은 얘는 무슨 손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가변손, 부하손. 얘는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다. 그 얘기죠. 부하가 걸려있을 때 만들어지는 손실인데, 자, 그럼 n분의 1이 올까요? 하고 딱 보니까, 시계는 m제곱분의 1이네? 얘는 왜 그런 거야? 그렇죠. 요거, PC 앞에는 m제곱분이 온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자, 그렇다면 왜 얘가 m제곱분의 1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어떤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 부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부하가 늘어나는 것은 저항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직렬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하가 느는 건 이렇게 저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전류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항은 내려가는 거고, 그치? 전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PC를 한번 살펴보면 얘도 일종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죠. 그래서 PC를 한번 구해보면, 그쵸,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 I제곱 R이 되고, n분의 1 부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부하가 이제 1부하였는데 n분의 1 부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류 역시 m도 역시 n분의 1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세탁기를 한 대 돌릴 때 전류와 두 대 돌릴 때 전류와 두 대 돌릴 때 만약에 I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한 대 돌릴 때는 2분의 1을 I가 돌아가야 맞죠. 이거 부하를 달지 않고 했으면, 그 얘기네. n분의 1 부하일 때는 전류도 같이 n분의 1 I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n분의 1 부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 지우고요. 새로운 우리가 동선을 변해야 되니까 부하에 따라서, 자, 새로운 동선을 P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I 대신에 n분의 1 I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제곱을 실제로 해보니까 m제곱 분의 1 I제곱 R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바로 PC네. PC. 그치? 얘 대신에 PC. 그래서 이때의 동소는 n분의 1이 아니라 m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 n분의 1 부하일 때의 효율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n분의 1 부하일 때는 일단 자꾸 스토리를 여러분들 담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에 의해서 손실에는 철손과 동손이 있고, 출력은 그쵸, VI 코사인 세타 철손 PI PC가 되고, 그때 이제 n분의 1 부하일 때는 출력도 당연히 n분의 1, 출력도 n분의 1, PI는 철손, 얘는 무부하손입니다. 부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PI고, PC는 그쵸, n분의 1 부하였다는 것은 전류 자체도 n분의 1i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통해서 여기도 n분의 1의 제곱이 온다는 거. 자,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오래 가고요. 안 잊어버리고 유도해낼 수도 있죠. 그치?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최대 효율을 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직류기에서도 일단 손실에서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압기는 지금 정직입니다. 부하손 중에서도 지금 기계손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죠? 철손과 얘는 동손이 같을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죠. 변압기는 정직이기 때문에 원칙은 뭡니까? 이 상황이죠.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직류기라든가 동기기 다 성립하지만 변압기에서는 그렇죠.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뭐 다른 발전기에서나 이럴 때에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라고 하면 안 되죠. 그치? 무부하손과 동손이 같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전부하 효율. 자, 이제 기억나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최대 효율을 가질 것인가를 살펴보자면 뭐 이제 기억나죠? 전부하 효율. 출력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철손과 동손. 뭐라고요? 최대 효율, 얘가 최대 효율이 나려면 얘가 철손, 얘가 동손, 얘네들만 같으면 된다 그 얘기죠. PI랑 PC랑 같으면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방금 또 살펴본 n분의 1부하일 때의 효율 기억납니까? 나야 돼요. 여기에 n분의 1 붙어야 되고요. 여기도 n분의 1 붙어야 되고 얘는 안 붙고 여기에만 m제곱분의 1이 붙었죠. 오호, 이게 바로 n분의 1부하일 때의 효율이었죠. 그렇다면 이때도 최대 효율이 나려면 얘와 얘가 서로 같으면 되죠. 이거 뭐 끝이에요. PI와 m제곱분의 1 PC가 같으면 된다. 이 조건만 기억하면 끝이지. 그리고 그때의 뭐 m값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럼 이건 뭐 정리한 거에 불과하죠. 이게 그냥 핵심 포인트고 이걸 m값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봐라. 그러면 자, PC를 이렇게 분모로 내려보내고요. 그렇지? 그럼 m제곱분의 1이 되고 뭐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루트 씌우고 여기는 제곱 없어져서 그냥 n분의 1. 그래서 n분의 1이 루트 뭐 PC분의 PI다. 이런 관계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요 녀석을 변형해 준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요거 결론. 언제든 이렇게 철손과 이쪽 동손이 전부하일 때든 n분의 1 부하일 때든 둘이 같으면 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뭐 따로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이제는 자, 전일 효율로 가봅니다. 전일, 하루 종일 돌릴 때하고, 그치? 아까는 이제 부하가 전부하냐, 일부하냐, 아니면 n분의 1부하냐를 따졌다면, 이건 부하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따졌다면,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루 종일 돌릴 거냐, 그 얘기죠. 자, 하루 종일 돌릴 때 그때의 효율. 그래서 에타 여기 day를 써서 d를 썼고요. 이때 효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24시간 전체 입력의 전력량분의 킬로와트아워죠. 24시간 입력 전체의 전력량분의 24시간 동안 그쵸? 입력을 통해서 나온 출력의 전력량 곱하기 100이다. 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24시간 동안 내가 집어넣은 전력량을 가지고 또 나온 최종 전력량의 비율로 전일 효율을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을 24시간 늘 가동합니까? 그거 아니죠. 뭐 8시간 가동하고 나머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8시간 또는 뭐 n시간 가동한다. 그런 의미로 일정 시간 동안 운전할 때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거는 n시간이니까 에타 n 이렇게 쓰고요. 그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 출력, 그쵸? 출력이 있을 때 그때의 출력에다가 여기 n시간을 지금 곱한 거죠. n시간 동안 움직이니까 n시간을 곱한 거고요. 여기도 그 출력에다가 n시간을 곱한 출력을 표현했고,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전기만 꽂아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는 얘가 철선이 있죠. 철선. 얘는 24시간 내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꽂아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변압기 집에서나 가정에서 쓸 때 하루 종일 변압기 돌아가지 밤에 안 쓴다고 안 돌아갑니까? 냉장고 이런 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요거 역시 부하손이기 때문에 동손에도 역시 n시간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역시 최대 효율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것과, 그쵸?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최대 효율이 나기 위해서는 철선과 이때 발생하는 동선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때 전체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정 시간 돌아갈 때 이 최대 효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건 24는 하루 중에 최대값이고, 이거는 뭐 하루 중에 뭐 8시간만 돌아간다 이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값을 줄여야 되겠죠. 이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24가 이건 최대값이고 n은 뭐 8시간을 돌릴지 10시간을 돌릴지 이게 적은 값이니까 상대적으로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여기 PI 철선을 좀 줄이고요.
동손을 사실은 좀 키워야 두 값이 서로 같게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부하로 운전 시간이 짧을 때, 전부하로 운전하면서 운전 시간이 짧을 때에는 이렇게 즉 일정 시간만 운전할 때에는 최대 효율을 위해서는 여기 PI 있죠? 철소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동소는 크게 해주는 것이 최대 효율을 낼 조건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